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지으면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받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5거래일가량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까지도 한 달 만에 6천만 원 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로도 해서 이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들이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어제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 강세, 기업 호실적, 여러 가지 호재 이슈가 겹겹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활짝 꽃을 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매파 발언에도 무색하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첫 500선 돌파 초읽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5천 목전에 앞두고 4,995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만 매물대 상승하면서 지금 증시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천선을 돌파할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연휴를 앞두고 미국발 훈풍에 동반 상승하면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증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게 금리와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드의 어떤 연준 금리 보시면 5.5%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라든지 최근에는 ARM,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증시를 바라볼 때는 금리를 보기보다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15,756포인트입니다. 지금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5일선 위에 주식이 있으면 급등주라고 하죠. 증시 역시도 5일선 위에 있으면 정말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1선, 이 빨간 선이 21선인데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스닥 최고치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월봉상으로 보면 최고점이 16,212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나스닥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미 최고점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쉽게도 4,999.89, 5천선은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상으로는 4,99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5천선은 쉽게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지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좀 보시면 되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월봉상으로 보면 최고점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2,628입니다. 제가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으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흐름이 높다.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전고점 라인이 2,675 라인은 쉽게 돌파를 할 것 같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 2,700 라인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2,700 라인 돌파하면서 2,800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제가 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코스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폭을 키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 부근 네모난 박스입니다. 이 박스 라인이 다 저항 라인입니다.
이평선 저항 라인이고요. 830 저항 라인이고 840 저항 라인이고 850 저항 라인입니다. 이 네 가지 저항 라인을 뚫어야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맞으면서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한번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어쨌든 좋습니다. 증시가 좋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니 시청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도 테마의 주도주를 공략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이 5천을 넘어서 계속해서 랠리를 좀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실적에 기대는 시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이 박스권 구간 이후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주도 테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시면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는 ARM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상승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도 sek터 역할을 해왔잖아요. 지금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PBR 테마다에서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와 같은 주도 테마들의 눌림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눌림자리가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고 그 추세를 이끈 모멘텀은 크게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ARM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40% 가까이 급등을 하고 22%로 애프터마켓 마감한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꽤 무거운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모멘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3%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월봉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다시 추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 디바이스 AI로 엮였는데 오늘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뚫기는 힘들 것이다. 단 뚫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라인이 이평선 수렴 구간이었어요. 근데 코스닥과는 다르게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 11선을 강하게 돌파함과 동시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 대금만 조금 들어온다면 여기 거래 대금만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다면 추세적으로 38,550원 돌파하면서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부터 뒤에 반도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는데 제가 눌림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21선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됐을 때 최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21선 부근을 강한 아랫꼬리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차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다만 제주 반도체와 다르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제주 반도체는 이 11선 위에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보시면 윗꼬리가 달려 있죠. 네모난 박스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캔들이 이렇게 마감된다면 다시 꺾이면서 21선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두 가지 세워드리면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차익 물량이 나옴과 동시에 박스권이 21선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면 박스권의 저가 라인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16,000원 매수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오후장에 종가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온다면 종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인 가온칩스 한번 볼게요. 이 가온칩스 역시도 ARM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M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일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6만 원 라인 이탈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어버브 반도체와는 다르게 5만 5천 원 라인 5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 61선입니다. 21선 라인을 보지 마시고 61선까지 주가가 빠질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 몇 주간 눌림을 줬었는데 어떤 종목은 파동 이후 눌림 관점에서 공략할 지점이 있고 어떤 종목은 박스권 이탈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여러분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단타 10개명 자료집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가격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코드 1357 걸려 있고요.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 로봇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주도 섹터이기도 했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로봇 섹터의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발언 한마디로 작년부터 랠리를 달려갔었죠. 사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던 거는 이 인수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좀 부여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하나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 로봇 시장, 로봇이 서빙도 하고 배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248조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차트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분석해드리기 전에 어떻게 차트가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공시가 나옵니다. 삼성이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이 550억가량 유상증자,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1파가 나오죠.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파가 나왔다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눌림이 한번 잡힙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21선 눌림 구간 형성되고 다시 3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콜옵션 이슈로 3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삼성과 연관이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을 잘 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이 투자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바닥권의 주가가 한 3만 원 구간에 있던 종목이 5배가량 오른 겁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횡보세를 조금 거쳐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횡보세 한 4달 정도 되네요. 4달 정도 지루한 횡보 기간이 이어지다가 다시 파동이 나오면서 최고점 24만 원. 바닥이 3만 원이었던 거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7배, 8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 캔들입니다.
거래 대금이 2,300억 정도 터지고 있고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려면 분봉상으로 시가갭 띄운 다음에 지금 주가가 쭉 빠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1분봉상으로 주가가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쭉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던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느냐 혹은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던지는 것이다. 이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은 수익 구간일 것이고 이 구간에서 담았던 분들은 지금 거의 본전까지 오셨겠죠.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캔들이 지금 음봉으로 형성되어 있다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캔들은 아닙니다. 오후장에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이 네모나 박스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이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 이 라인 이탈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형성되면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라인 이탈하면서 유성형 캔들, 그러니까 장대 연봉이 쭉 빠진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15만 원까지, 14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관련주들이 이렌시스나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렌시스 역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의 갭을 띄웠다가 그리고 갭을 띄웠다가 개인 투자자에게 희망을 한번 주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개인 투자자 물량이에요. 만약에 세력들의 물량이라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빠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물량과 평단가까지 왔을 때 안도의 어떤 물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렌시스 역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리뷰해드렸던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와는 다르게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종가상으로도 양봉으로 마감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 3만 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3만 원 눌린다면 그때 5일선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V자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전략,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은 개인들의 물량으로 볼 여지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당장의 오후장에서도 우리가 전략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은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월 29일에 관심 종목 공략주로 드렸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거래일 만에 50% 넘는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도 2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에브리봇 같은 급등주도 나도 한번 단타 매매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 짚어볼 텐데 3월 4일에 미국 학회를 앞두고 전문가님께서 일정 매매 전략을 좀 세워주셨었거든요. 전문가님, 2주 전까지는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 분석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주라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전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단골 손님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학회 일정이 3월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도래하기 1, 2주 전까지는 시세가 분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투자 경고입니다. 이 대장주들이 투자 경고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고려제강이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초전도 가속관을 개발하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제강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초전도체 섹터의 흐름을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대장주가 있죠. 근데 그 대장주를 뒤따라가는 부대장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형성되는 논리가 뭐냐면 다른 갑자기 종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고려제강과 마찬가지로요. 자회사가 초전도 가속관 개발한 게 이번의 일인가요? 이전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와서 지금 끌어올린다는 것은 초전도체 섹터가 이제 끝물에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끝물이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을 가지고 예측해 봤을 때 3월 4일 미국 학회 일정이 도래하기 일주 전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제강입니다. 고려제강이 1파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 잡히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 캔들입니다. 정확히 이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캔들처럼 마감하지 않고 앞서 8월 3일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주가가 빠지니까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V자 반등을 노리시면 됩니다. 고려제강은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고 CCS 한번 보겠습니다. CCS는 지금 기업 내부의 악재가 터졌다가 다시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차트 패턴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패턴이 있구나 정도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장주였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주의 매도,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는 진작에 달성을 했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11선까지 눌려야 되는데 이때 눌릴 때쯤이면 한 2월 중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로 이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좀 빠졌다면 오늘 11선까지 빠졌다면 제가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2월 8일 이제 거의 학회 일정까지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5일선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3월 일정에 맞춰서 분할 익절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초전도체 섹터에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섹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종목별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아닌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가리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단타 종목을 선정하실 수 있는 비법들 저희 비법 자료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부터 패턴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 세방전지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하이브리드 AGM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재무 구조라든지 저 PBR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다가 정배열로 변하면서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봐도 될 종목이다 판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정배열로 돌아선 거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 부근인데 52주 신고가가 맞고 이 전 고점 라인이 84,200원입니다. 84,200원 마저 돌파한다면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한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면 7만 5천 원 라인입니다. 7만 5천 원 라인에서 비중을 한 5%, 10% 1차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라인이 5일선 라인이죠. 7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 그다음에 62,5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 그래서 비중 30% 들어가시고 단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좋은 정보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공략주는 세방전지고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기조 아래서 저희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에 공략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단타 공략법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단타 공략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비교적 마음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괜찮네요. 네, 오늘 뭐 전체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대체로 뭐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종목별로 보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괜찮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뭐 현대차나 이쪽 라인 저 PBR 종목 상승이 일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고 뭐 크게 빠지는 종목은 몇 종목 보이지 않아요. 대체로 좀 양호한 조금 시장인 것 같고요. 뭐 수급 상황으로도 보건대 괜찮은 모습입니다. 수급도 최근에 이제 외인들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요. 오늘 뭐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긴 하더라도 매수이긴 합니다. 오전장에 1,000억 원대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뭐 프로그램 매도세 있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이틀째 괜찮은 좀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뭐 보건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새벽이죠. S&P 500 같은 경우가 5,000포인트를 딱 가는 시점에서 살짝 멈췄는데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내일과 월요일까지 쉬면서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떻게 갈지 굉장히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뉴욕 증시가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 $700 선까지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마 다음 주에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큰 문제 없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차분하게 즐기시면서 설 연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저PBR주와 IT 관련주 주목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두고 주식시장에서는 저PBR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부터 금융주들까지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PBR 관련주들만큼이나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 IT 관련주입니다. 메타와 아마존 등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PBR주와 IT주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딱 강조를 했던 두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PBR 관련주들 봐야 되고 이 대형주, 특히나 IT주들도 보자라는 말씀을 꽤나 오랜 시간 해주셨었는데 두 종목들 지금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강조드려 왔었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잘 갔어요 한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 조정이 좀 나오는데 제가 12월부터 강조드려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올 거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려서 지지난주 됐죠? 말씀드려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 리딩을 해드릴 때 제발 팔지 마세요. 절대 팔지 마시고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가 오시더라도 팔지 마세요. 제발 버티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본전이 그분 단가가 21만 한 8천 원, 9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본전이 오시면 팔고 싶으실 건데 여기서 조금만 버티셔서 수익률이 10% 위로 대형주가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잘 버티게 된다. 심적인 안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현재 15%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계속 이 얘기를 드리지만 우선은 시장이 저 PBR 관련주로서 급등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기아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랑 또 다른 그림이에요. 현대는 이 며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기아는 오늘도 약간 빠지고요. 최근에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기아 차트고요. 네, 차트 감사합니다. 기아 차트고 보시면은 현대차 차트예요. 분위기가 다르죠. 왜 그렇다 말씀드렸죠? 기아가 먼저 갔고 PBR이 일정 부분 올라갔고 현대가 키 맞추기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기아차처럼 이렇게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당연한 수준이거든요. 현대가 지금 계속 간다? 갈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느 정도 되면 단기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시선은 또 어디로 가냐면 시선은 여기로 가겠죠. 어디로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가겠죠. 제가 이제 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이 라인 잡아드렸었잖아요. 며칠 안 됐어요. 이 라인 잡아드리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저께부터 또 화요일 날 올라가고 어제도 좀 빠진 듯 싶었는데 종가 똑같이 마감하고 0%. 오늘 상승 나오거든요. 강조드렸잖아요. 파시면 안 된다. 바닥이다.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저 PBR 종목들의 약간은 좀 소강 상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는. 물론 이제 더 안 오른 종목을 찾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 PBR 종목들은 소폭의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IT 관련 대장주로 갈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못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 납품 물량 전체가 불량이다 이런 루머가 미국에서 좀 퍼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영향이 좀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조금 자연스럽게 다시 바닥을 잡으면서 올려치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 시점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의 급등, 그렇죠? 미국 IT주들의 상승 흐름 같이 보신다면은 기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 날 쉬지만 뉴욕 증시 자체가 워낙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조금 대응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늘 예를 들어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파시더라도 다음 주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들이 있고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던 저PBR주들과 IT 관련주들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세를 이어갔고 사실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를 됐던 종목이거든요. 1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행히 25%가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부터는 좀 가격 회복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LG화학이 이슈가 좀 발생을 했어요. 이제 GM 쪽이랑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생겼는데 25조 원 규모입니다. 금액적으로 이제 차량 대수랑 좀 비교해 보자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500만 대 분량입니다. 500만 대. 그러니까 이러면은 진짜 많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예상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시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5% 정도 출발해서 현재 플러스 2%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 중요한 점은 실적 이슈가 좀 크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32조 원 규모인데 25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도 꽤나 큰 편이거든요. 적은 편은 아니에요. LG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현재 이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통 한 5조 원 가량 이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꽤나 큰 물량이잖아요. 주가가 이제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좀 걱정이었던 것은 이쪽 라인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소외를 받은 포인트가 좀 있다는 건데 아마 지금부터는 서서히 다시 기관들의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보셔야 될 게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차트 보시면 엔솔입니다. 자, 바닥 라인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큰 바닥에서 상장하고 나서 쓰리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바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 바닥 자리에서의 거의 네 번째 자리긴 한데 반등 포인트가 나와줘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요 며칠 에코프로 라인들 2차전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긴 해요. 일시적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에코프로 회사에서 액면 분할을 하는데 회사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의 하락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이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의 급한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하지 않는 이상, IRA 법안 이거 관련해서 꺼내지 않는 이상은 딱히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만 제외하고, 그게 사실 크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서는 2차전지주들의 당분간의 하락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선 긍정적이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해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을 좀 같이 열어보자면 좀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오늘은 좀 팔긴 하지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인 것 같고요. 꾸준한 연기금 매수를 필두로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외인들도 서서히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바닥권에서 실적과 함께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볼게요. 삼성이 정말 사랑하는 기업이고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크게 뛰었었는데 작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작년 1월 달에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회사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슈화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를 조기 인수할 가능성이
기사화된 겁니다. 누군가의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요. 이게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거의 60% 가까이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사실 장 전에 상한가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출발 자체는 한 20% 가까운 출발을 했고요. 빠지긴 해요.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사실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는 경향도 있었고 차트 상황을 보건대도 11월과 12월과 1월 자리에서의 이 고점 부분이 18만 원가량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리 좀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 역시나 조금 매물벽이라는 게 역시나 조금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왔다는 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는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각으로는 떨어지는 건 오늘 당연한 거지만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성장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가의 조금 중기적인 상단 부분은 이름이 삼성에서 확실하게 좀 콜옵션 행사를 한다거나 이름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거나 삼성 관련돼서 한 번 더 이슈가 된다면 거기가 아마 이제 중간 지점의 고점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다음에 한 번 더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 번 급등할 때는 한 번은 주식 실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 정도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당장에는 급등 후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펌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과 이슈 체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J ENM 알아볼 텐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실적을 좀 중요시 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13%, 오늘은 또 7%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CJ ENM이 어제도 이제 급등을 좀 하고요.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787% 증가를 합니다. 이게 자회사 중에 또 미국에 있는 피프스 시즌이라는 회사도 올해 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 보는 게 티빙이 또 가입자 수가 많이 좀 증가한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가능성이 있고 올해도 상당 부분 적자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증권가 측에서 목표가 자체가 대거 상향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이제 주봉 차트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사실 보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리가요. 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리입니다. 이거 5만 원쯤 그 선이거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크게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왼쪽에 5만 원 선인데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2023년도 때 5만 원 이탈했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이제 10월 달 중순에 거기 자리가 거의 완전 끝바닥 자리로 인식이 됐던 자리죠. 저 멀리 보시는 자리에서 이 자리. 그리고 바닥 확인되면서 작년 끝자락부터 반등이 나왔고 일봉으로 갈게요. 그리고 돌려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기관들과 아마 좀 외인들은 미리 알았나 싶기도 한데 실적이 원체 좀 예상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원체 잘 나와줬고요.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수급 상황에서도 기관은 꾸준했었는데 외인들과 같이 최근에 조금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물량들을 조금 많이 흡수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 거래량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단기 급등 포인트는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실 그간의 CJ ENM 같은 경우도 원체 좋은 종목이라 많은 분들께서 매수 대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1차적인 고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0만 원 이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까지 우선 흐름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 위에 고점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뭐 15만 원, 17만 원대, 20만 원대도 보여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많이 보여 계신 분들 15만 원 선인데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CJ도 지주사죠. 같이 주가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지주사 관련주들 얘기를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CJ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뭐 다 오르고 있어요, 사실. 뭐 SK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잘 버텨주고 가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안 꺾이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약간 조금 뭐랄까, 뭐 갑자기 지주사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시장 전체가 조금 약간 레벨업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간의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전체 시각에서 약간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대형주 가운데서 이 종목들이 다시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뭔가 조금 레벨업 한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통틀어서 시장 전체가 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증시가 매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 뭐 몇백 왔다 갔다 하고 2,500, 600 이러잖아요. 3,000을 한 번 갔다 꺾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 가고 있고 S&P 500 5,000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종목 투자 조금만 잘 하시면 꽤나 좋은 모습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제 저 PBR에서 IT도 가지만 시총 작은 종목에서 가치주들 있죠. 성장주들. 시총은 작은데 이 종목이 이슈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가치주들 시총이 몇백억짜리였던 종목이 갑자기 대형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간단 말이죠.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싶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ENM 같은 경우도 우선 추이상으로 나빠 보이지 않으니 보유자분들 계신다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도 다시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내 계좌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장을 맞이를 할 텐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시장 자체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뉴욕 증시가 지금 뭐 바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잡힌 상황에서 잘 가고 있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도 5,000이에요, 이제. 나스닥 계속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차트 보세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 작년 하반기 때 $500 아래에 있을 때 정말 싼 가격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느새 700입니다. 네, 잘 가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정말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틀 동안 쉬면서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다음 주도 조금 기대를 하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정 이후에는 운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설 연휴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는 반도체와 로봇, 초전도체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설 연휴 이후로 해서 본격적인 랠리 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세방전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